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무사하셨습니까? 아, 요즘 너무 뉴스들 볼 때마다 겁이 나요. 지금 대구부터 시작해서 오늘 보니까 뭐 광주, 김포까지 신종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전국적으로 부동산들을 계속 그 매일 트래킹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지역별 뉴스들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전국적인 범위로 이런 좀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이번이 진짜 제일 처음이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좀 제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뭐 사스나 신종플루, 예, 뭐 신종플루, 메르스라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좀 위기 분위기는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전반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이제 천주교 신도로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아무튼 좀 이 사태가 좀 빨리 좀 진정이 되고 안정화됐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스크 꼭 쓰시고 네. 손 자주 쓰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그런 네. 거죠. 그리고 네. 이제 이렇게 좀 답사나 임장 다니시는 번거로움을 좀 감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팟빵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콘텐츠들을 좀 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들도 온라인 강의로 아마 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도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강화하고 있고요. 아무튼 좀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런 문화 콘텐츠나 부동산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소장님 아침마다 그 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시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 이제 2월 20일 대책 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지역까지 확산될 것인가 가지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2,000명 들어오셨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예. 라이브는 라이브 때문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냥 거죠. 올라와 있는 것들이고요. 네. 제가 라이브 하는 그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네. 보셔도 됩니다. 근데 라이브가 재밌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제가 소장님께 이제 모든 네. 그 댓글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없지만 네. 올라오는 거 보면서 다 답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감사해요. 이렇게 매일 들어와서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예, 또 회원 가입해 주시고 슈퍼챗을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후원금 지원 기능이 있어요. 슈퍼챗이라고. 근데 예. 제가 보니까 네. 좋아요 누르려고 딱 가보면 이미 네. 막 좋아요가 뭐 한 100개 가까이 돼 있을 때도 있는데 네. 싫어요가 뭐 이미 막 그 세 시작하기 개- 전에 두 분이 항상 누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께도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들어와 계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 예.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저는 이게 네네. 시간을 놓치기 쉬워서 이제 저도 알림 설정을 해놓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미 싫어요가 눌러져 있는 걸 보면 와, 네. 이분들은 싫어요를 누르려고 저는 그분들도 감사합니다. 싫어요를 누르려고 알림 설정까지 네네. 해두시다니 진짜 대단한 아무튼, 열정들이십니다. 예, 그분들이 네. 좋아요 누를 때까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거의 강의 같았어요. 네. 오늘 녹음하는 거 아침에요. 네, 예, 네, 그랬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이 워낙 그 대책에 대한 건 요약을 잘 하셨고 어떻게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는지는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는 않았고요. 저는 이제 조사연구소 연구원으로서 미래에 어떻게 트렌드가 바뀔 것인지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향후 1년 동안 펼쳐질 시장에 대해서 입지별로 조금 제 의견을 보태드렸으니까 아직 유튜브 안 보신 분들은 유튜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싫어요를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말 네.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그분 때문에 있어. 저희가 방송을 네. 열심히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분 때문에 제가 힐링을 받고 에너지를 얻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좀 감사드릴 특별한 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좋아요 누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팟빵에도 좋아요가 평소 때보다 3배가 늘었어요. 아, 정말요? 예, 오늘도 팟빵 무조건 그냥 듣기 시작하실 때 바로 좋아요 누르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후원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린 방송이기 때문에 좀 많은 좀 지원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댓글들이 많은데요. 댓글을 보면서 너무 좋아요. 요즘은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보다는 긍정적인 댓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댓글을 보면서 정말 힘을 얻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각 그 편마다 또 개별적인 구체적인 또 피드백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또 좋은 그런 또 방송 만드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후원해 주신 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행복한 어머니님께서 또 이게 미올림 그런 방송에서 2부 같은 경우에 또 후원해 주셨는데 2부 같은 경우는 또 990원 유료 에피소드인데 그것도 결제하시고 또 후원도 해주셨어요. 네.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내맘대로님도 또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셨었고요. 그리고 누르목님도 또 김정은 소장님 편에 또 후원해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제 그 코아페님. 코아페님이요. 네. 네. 속초에 계신 그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저희 그러니까 제가 갔다 왔었고요. 네. 대표님도 한번 갔다 왔다고. 네, 네. 예, 정말 인상도 좋으시고 정말
그 제가 말 팥빙수. 네. 팥빙수를 너무 맛있게 먹고 왔는데 아무튼 속초 가시면 코앞에란 카페거든요. 가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분은 제가 부클 때부터 제 팬이셔가지고 벌써 4년째네요. 와. 제 모든 에피소드에 다 후원해 주세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가족도 싶고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네. 가능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코앞팬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고 하면요. 3월 6일 날 공개 방송 저희 진행하잖아요. 네. 예, 그때 오시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저 코앞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제 한가운데 자리 VIP석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교통비도 지원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시면 제가 교통비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책 사인해서 드리는 건 당연하고요. 교통비까지 드리겠습니다. 코앞피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저한테는 VVVIP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셔리정님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더 책임감 느끼시고요. 네. 그럼 오늘 바로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볼까요? 예. 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수용성 표심 의식했나 용인 성남의 독한 규제는 안 했다. 수원 안양 의왕 5곳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지정, 강도 센 투기지구 상향 대신 조정 대상 지역 대출 규제 강화. 수원서 10억 주택 구매할 때 대출 한도 7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뚝.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피해 우려, 분양권 전매 금지도 입주까지. 그 2월 20일 날 발표된 규제 수용성에 대한 규제 내용 부동산 대책이에요. 네. 요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그 2월 21일 금요일에 아침에 유튜브 라이브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규제 내용을 설명드리진 않고 이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 팟빵 방송을 꼭 들으신 다음에 그 방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방송을 들으셔야지 그 방송이 이해가 되시거든요. 일단 수용성 표심 의심했냐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요. 지금 수원, 용인, 성남이잖아요. 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광교 신도시랑 8달 9만 이제 규제 지역이었었고요. 나머지 그 외의 영통구, 권성구, 장안구는 아니었다가 이번에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용인의 기흥구와 수지구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었었고 성남 같은 경우 전적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은 독한 규제가 뭐냐면은 지금 규제의 단계가 3단계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상위 단계가 투기 과열 지구고요. 투기 과열 지구 상위 단계가 투기 지역인데 그러니까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지역들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로 상향 더 종요 규제를 하고 규제 안 했던 지역들은 규제를 하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냅뒀어요. 그러니까 더 독한 규제를 안 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표심 의심했냐라고 하는데 이미 이 정도 규제만 하더라도 충분히 규제가 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들 때문에 표심까지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지역이 추가됐다는 말씀. 그래서 이제 일단 수원은 전체 지역이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예,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뭐 기사에도 나오겠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이제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대출 한도가 이제 70%에서 60%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이번에 변경된 것들은 기존의 60%에서 50%로 더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70%였다가 50%가 되니까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용이 20%가 줄어든 거예요. 예, 그게 지금 가장 강력한 규제 중에 하나였었던 것 같고요. LTV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기사에 나왔다시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는 투자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나 무주택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게 결국은 신혼부택들이 왜 피해자냐? 신혼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재산 축적이 좀 적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들은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70%,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서는 7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무조건 이 지역 내에서는 5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50%의 현찰이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세를 줬다가 돈을 좀 모아서 나중에 들어올 여지가 있었었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한 것이 분양 그러니까 이게 그 실제 이사를 해야 되는 조건들까지도 포함시켰거든요. 예, 나중에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요. 투기 수요들을 억제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실수요가 많다는 것들을 정부에서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처럼 서울은 지금 투기 수요가 없고 실수요만 갖고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도 그렇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수요마저도 좀 줄이고 싶어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좀 이 기사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관돼서 또
이어지는 기사일 것 같은데요. 네네.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대출 줄어 내 집 마련 더 멀어졌어요. 규제 타격 수원 영통 가보니 LTV 70%에 맞춰둔 계획 50%로 줄며 집 구입 낭패. 규제 전 계약 서두르기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70%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했는데 대출이 50%로 줄었으니 막막합니다. 하도 집값이 오르길래 이제라도 사려고 했는데 저희 같은 서민은 집 사지 말라는 건가요? 라는 이제 인터뷰 내용으로 기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어떤 분이 한 인터뷰 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멘트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네. 주택담보대출 담보 인정 비율이 LTV라고 할 텐데 70%에 맞춰서 자금을 준비했는데 대출이 50%로 줄었으니 막막합니다. 하도 집값이 오르길래 이래저래 사려고 했는데 저희 같은 서민은 집 사지 말라는 건가요? 이거잖아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대출 규모가 줄었다는 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집값이 오르길래 이제라도 살려고 했는데 이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은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일찍 들어가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특히 이제 대표적인 수원이었잖아요. 수원 8달구에 4개의 재개발 구역들이 있는데 투자 수요층들이 제가 이제 금요일 날 했던 2월 21일 날 방송에서 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들은 조금 일찍 들어갑니다. 피가 거의 안 붙어 있을 때. 근데 지금 지난 한 4년 동안 시장을 돌이켜 보면은 신규 아파트만 올랐거든요. 거의 모든 입지가. 그렇다고 하면 수원에서도 신규 아파트가 들어갈 것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실수요자라고 하면은 분양을 받을 수 없는 가점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주권을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 피 같은 경우는 8달구에 1,000만 원대였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거의 3억에서 4억 정도 피가 붙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거 올라간 것들을 보고 이제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려고 했으면 이 정도 대출까지는 안 봐도 되는 것들이었었죠. 일단 그 말씀을 들어주셨었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항상 이분들 그러니까 좀 이게 제가 20년 동안 소비자 조사를 하다가 느낀 것들인데요. 무주택자분들이 항상 좀 늦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투자자들이 사고 1주택자들이 산 다음에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뒤따라 사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것들을 비싸게 살면은 나중에 좀 당분간은 가격이 빠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라갈 사이클 때는 회복이 되는데 사다 이제 사고 싶은데 못 사다 보니까 비싼 것들은 못 사겠고 그냥 싼 거라도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밀려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 다 오르는데 그때까지 안 오른 거 산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도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보통 제일 안 오른 것이 마지막에 오를 때쯤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될까 봐 좀 우려가 되는 것들이 오히려 저는 이것들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리해서 따라 사기보다는 다음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새 아파트 다른 지역 것들을 누리시는 게 더 현명하다. 그런 제안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한 박자만 두 박자만 조금 더 먼저 움직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더군다나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은 그 입지의 새 아파트라고 하면은 내가 실거주할 걸 생각했을 때 5년 후 10년 후에도 거주할 만한 입지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실거주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심하게 조정되지도 않고 그 다음 사이클은 분명히 그 조정 고점을 회복하거든요. 예, 그런 제안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들어가고 싶어도 대출이 돼야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만약에 70% 대출로 세팅을 해놓으셨다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요가 주는데 실수요도 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조정이 살짝 되겠죠. 그거 보시고 들어가시는데 문제된 건 뭐냐면요. 살짝 조정이 될 때요. 투자자들은 만세를 부르는데 실수요자들은 더 위축이 돼요. 더 빠질까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일단 실수요라고 하면 제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빠지게 되면 또 위축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적극적인 좀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그런 좀 제안들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저도 이 인터뷰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고위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또 장기간 하셨던 분들은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일반 국민들도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지만 사실 언제까지 저희가 직장에서 월급 받거나 아니면은 노동으로 수입을 벌 수 있을지 불확실하잖아요. 이게 수명은 길어지는데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집이라도 한 채 마음 편히 있으면
이제 뭐 나라에서 지금 성실히 내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으로 내 노후에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겠지라는 마음으로 당장 이렇게 대출이라도 받아서 아껴서 이 대출 받을 때는 뭐 돈이 많아서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지금 쓸 수 있는 거 많이 아껴서 열심히 모아서 공부해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대출을 또 빨리 갚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집이라도 좀 좋은 거 하나 마련해두면 이 근로소득이 없을 때 내가 좀 노후를 불확실한 미래를 좀 어떻게 좀 대비할 수 있을까 해서 하시는 분들일 텐데 대부분이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뭐 집을 사는 사람들은 다 좀 그리고 또 좀 좋은 지역에 살려는 사람들을 다 뭔가 이렇게 투기라는 어떤 프레임으로 씌우다 보니까 정책들이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강남 새 아파트에 살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강남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경제 수준에 맞게 선택을 빨리 하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시장에 좀 자율에 조금 맡긴다고 하면 이런 분위기가 좀 적을 텐데 계속 특정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한쪽과 이렇게 싸우는 구도를 자꾸 가게 하는 것들은 좀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사이가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이런 좀 경쟁의 구도, 싸움의 구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요 내 집 마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주식 공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식과 부동산 특히 아파트가 가장 큰 차이점은요. 주식은 실수요가 없어요. 그냥 다 100% 투자 수요잖아요. 근데 이쪽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주식은 아무리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기대했던 가치가 깨지게 되면은 손절매를 하는데요. 집은 손절매하지 않아요. 그냥 집값이 빠져도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하시면 마음이 편할 텐데 이것들을 투자한다는 생각, 그러니까 순수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이 금융, 그러니까 주식을 분석하는 눈으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다 투기처럼 보이거든요. 손절매 할 수가 없어요. 빠져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 특히 저는 결국은 가격이 빠져도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것들을 저는 주거 안정성이라고 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집 마련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늘 드리고 있고 대표님 말씀대로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소에서는 많은 세대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그런 정보들이나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런 좀 캠페인에 동참하셔갖고요. 주변 분들 좀 내 집 마련 빨리 하시라고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식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잖아요. 예, 주식은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이게 부동산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투기 수요거든요. 100%. 예. 예. 그러니까 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부자 들어가는 것 중에 3가지 부정적인 게 있어요. 부자, 부동산, 네. 부장님. 제가 한국갤럽 마지막 직책이 부장이었었는데 그래서 그만뒀나요?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빠가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되게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막 너무 우울해하더라고요. 슬퍼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드라마나 만화에 나오는 부장님들은 다 나쁜 사람이던데 우리 아빠도 이제 그런 거냐며. 네, 우스갯소리였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청약통장 2년 지나야 1순위. 네. 네. 비규제에서 조정지역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기사가 좀 표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기사를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그 기사에 정리되어 있는 표가 있어요. 네.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상 지역이 되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네. 금융적인 게 있고 세제가 있고 청약적인 게 있는데 일단 금융적인 것들은 LTV가 50%로 준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서 또 그 9억 원이 초과 고가 주택이 되게 되면 또 30% 또 줄어요. 이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결국은 현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들이고요.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도 현찰이 많은 사람들만 새 집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 집뿐만 아니라 좀 좋은 집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주택 세대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그러니까 처분을 해야 되는 조건에다가 신규 주택의 전입 의무, 아까 말씀드린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주택 담보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입까지 해야지.
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되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2주택자까지는 10 플러스, 그러니까 10%가 포인트가, 그러니까 10%가 가중이 되는 것들이고 3주택자 이상부터는 20%가 가중되기 때문에 거의 70% 가까운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의 시세 차익이 났다고 하면 3주택자 같은 경우는 거의 세금으로 7천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네. 굉장히 큰 것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세제 혜택으로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이제 장기주택 보유 특별공제가 조금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1가구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 때는 무조건 양도세율이 50%라는 것들. 그리고 2주택자 이상 종부세가 추가 과세가 되는데 일단 0.2%에서 0.8% 정도 추가 과세입니다. 이거는 매년 이렇게 더 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들이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겹치는 기간 3년 동안 팔면 되는데 그것들이 2년을 축소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바로 이제 파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하더라도 세제 혜택이 축소가 되는데 양도세가 그대로 중과가 되고요. 종부세도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혜택이 줄어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가장 또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청약 부분일 텐데요. 1순위 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입니다. 그러니까 25회 나이 패스가 필요한데 그전까지는 1년이었었거든요. 비규지역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가점제 적용 확대하는데 85제곱미터 이하가 이제 75%.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이 30%로 이제 가점제를 적용 확대하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분양권 전매 제한인데 이걸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누는데 지금 대부분 다 1지역입니다. 1지역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이 분양권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등기를 치셔야 됩니다. 예, 이게 가장 큰 좀 혜택,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규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제가 기사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네. 네, 연결돼서 서울경제기사고요. 네. 조정 대상 지역서 분양권 전매 금지. 네. 네, 220 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주요 내용이 이제 조정지역 대출 기준 강화, 조정지역 확대, 조정지역 전매 기준 강화, 네. 담합 등 조사 강화 이렇게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요거는 이제 네. 저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연구소에 이제 실장으로 계시는 박유림 실장님께서 정리해 주신 게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딱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수원이 제일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원 영통구, 건성구, 장안구 이게 이제 그 규제 조정 대상지역으로 확대가 됐는데 지금 어떤 것들이냐면은 지금 이제 8달구 재개발 중에서 지난주에 분양한 거 있어요. 대박 났던 거. 원래 이제 이거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묻혔죠.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게 8구역인데 분양을 했는데 이게요. 청약 통장이 15만 개가 들어왔어요. 네, 저 눈 씻고 다시 봤잖아요. 그 전까지가 7만 개가 기록이었었는데 네. 단기간에 그냥 이게 뭐였었냐면은 그 전에는 이제 6구역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같은 경우가 7만 개가 또 대단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에 그냥 15만 개가 넘어가 버리니까 아무튼 지금 이 분양을 했던 8구역 수원 매교역 푸르지오 SK뷰하고 6구역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 기간이 6개월이에요. 이건. 예, 6개월인데 이거 여기까지는 6개월이죠. 그래서 이건 진짜 로또가 된 거고요. 이제 아직 분양을 안 했는데 올해 할 게 있거든요. 8달 19구역, 건선 6구역은요. 이것은 이제 분양하게 되면은 분양권 전매를 못 하고 등기 쳐야 됩니다. 그럼 분양권이 아니죠. 등기시키게 되면은 네. 그냥 아파트 판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분양한 것들까지는 이 비규제적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아마 2월 달에 분양한 건 8월 달부터 전매가 가능한데 이거 지금부터 분양할 것들은 2년 후, 3년 후에 그러니까 팔 수 있다. 예, 그 차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요. 한 번에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헤럴드 경제 기사고요. 네. 저는 뭐 역사 기사 제목인 줄 알았어요. 읽어볼게요. 네. 안시성이냐 김부검이냐. 시장의 눈은 이미 넥스트 수용성. 네. 네. 안시성은 안산, 시흥, 화성. 네. 네. 그다음에 김부검은 김포, 부천, 네. 검단. 네. 네, 이름도. 네, 검단은 또 저기 행정구역이 검단이 아니라 인천 서구인데 말을 만든 거죠. 네, 네. 네.
이 기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기사 네. 좋아서 이제 그 공유해드릴 텐데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해설은 제가 2월 21일 날 유튜브 생방송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방송 들어보시면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퍼질 것이냐인데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수용성 다음이 어디냐인데 여기서 기사에서는 안산, 시흥, 화성 제가 이것도 언급했습니다. 이것들을 왜 알 수 있냐면요. 2005년도 전후에 지금 시장과 똑같거든요. 그때도 투기 지역을 2003년도부터 지정을 시작해갖고 계속 확대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전국에 있는 230개의 시군구를 다 지정했습니다. 퍼져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산, 시흥, 화성도 지금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전 100% 여기도 올라갈 거로 보이거든요. 아직까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아마 선거 전에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지정을 하겠죠. 그때까지도 이렇게 핫한 분위기라고 하면은 그리고 김포, 부천, 검단 같은 경우도 여기는 시세가 많이 안 오른 지역이거든요. 최근에 조정도 좀 됐었고. 근데 이제 워낙 투자 물건이 없고 비규제 지역에 새 아파트들을 노리다 보니까 김포, 부천, 검단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최근에 새 아파트 입주가 많았던 곳이고 많은 지역이거든요. 분명히 그쪽으로 아마 또 수요가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마 규제적 지정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확산하는 것들을 좀 미리 좀 알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것들을 이미 수용성이 오른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만약에 진정한 투자자라고 하면은 수용성 오르기 전에 안시성이나 김부검까지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들어가는 게 맞죠. 한 2년 정도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좀 세세적인 혜택을 보면서 투자 시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테니까. 근데 지금은 시흥도 많이 올랐고요. 화성도 좀 올랐어요. 그리고 김포도 좀 올랐고 부천, 검단도 일부는 피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묻지마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것들은 이렇게 부분 규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할 거라고 하시면 그냥 전국에 있는 모든 새 아파트를 다 그냥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예 들어갈 수가 없게. 완전 무슨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여기가 여기 누르면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좀 비교적 같은 거 오를 텐데 순서대로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느 지역까지 가느냐? 그것은 제가 유튜브에 말을 해놨으니까 유튜브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그 지역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다 퍼졌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단발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보다는 근본적인 해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이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공급으로 푸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인기가 있는 지역에 공급을 풀게 되면은 비규제 지역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지금 민폐거든요. 이렇게 비규제 지역까지 투자 수요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비규제 지역에 살고 있는 실수요층이 피해를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수용성의 실수요층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실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들은 공급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3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3년째 하루도 어김없이 그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좀 기사는 마무리하고 싶네요. 네. 이번 대책에도 공급에 대한 언급은 없죠.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3기 신도시를 지금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어저께도 제 그 남양주 쪽에 사는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남양주 주민들이 그 왕소 신도시를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수요가 유입되지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GTX 지금 B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교통망도 좋아야 되고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애초에 그 3기 신도시 계획이 원래 그 강남권 주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남권 주변은 지금 하나도 안 들어오고 희한하게 다 북쪽으로 다 붙였단 말이죠. 아마 이제 그게 개발이 쉽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정말 서울에 있는 수요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키고 싶으시면요, 강남구 주변에다가 개발을 하든지 강남구의 용적률을 풀어주든지 강남구 주변을 개발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좀 3기 신도시 대책들도 공급 대책으로 하기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 다음 풍선효과 지역 찾아라. 네. 인천, 경기 남부로 투자 수요 밀물. 220 부동산 대책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후폭풍. 인천 외지인 매입 비중 급증. 부평구 30%로 껑충. 화성 병점 1월 거래량 2,558건, 3개월새 2배로 늘어 SRT 효과, 평택 오산도 거래 늘고 외지인 투자 몰려.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거든요. 조금 전에 기사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그 앞서 말했던 안시성, 김부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100% 투자 수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많은 거래 비율이 투자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벌써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럼 이제 아마 이제 여기 시가세가 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실수요층들이 나중에 붙을 겁니다. 그럼 결국 또 이게 오른 가격, 비싼 가격에 실수요층들이 사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실거주층들한테 방해가 되고 피해를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투기꾼들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투기꾼들을 자꾸 일로 몰아가는 것들이잖아요. 치약자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같으면은 이렇게 퍼져나갈 곳을 미리 규제를 해놓던지 그것도 아니잖아요. 꼭 순차적으로 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뒷북을 치고 다니는 겁니다. 지나간 다음에 뒤를 치고. 근데 뒷북을 칠 때 맞는 사람이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자들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울주도 규제를 했는데 투자채용처는 이제 없거든요. 2016년도 이전에 다 털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미 늦었는데 갑자기 실수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이게 결국 현찰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계속 지금 뒷북을 치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한 대도 안 맞고 실수자들만 좀 맞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언급된 인천, 중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경기, 부천, 평택, 오산, 화성뿐만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로 가는 지역도 또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과거사를 보시면서 좀 준비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확장 지역에 지금 들어가시지 마세요. 늦은 겁니다. 그 전 단계에 들어갑니다. 진정한 투자자들은요, 쌀 때 들어가는 것들이지 비싸게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갭 투자하는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가 지금 이 지역 보시고 뒤늦게 들어가는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요, 부동산 공부가 덜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방송 들어보시고 그 유튜브 방송도 다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마지막 기사예요. 예. 네, 서울 갭 투자자 강남에서 용산으로 옮겨간 까닭은 네. 2017년 이후 최대 갭 투자처 용산, 강남 집값 급등에 전세가율 낮아지자 투자 수익률에 개발 호재 큰 용산 차자.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으로 갭 투자가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마용성 아파트값이 들썩했던 2018년 강남권에서 활개를 치던 갭 투자자들이 용산구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거는 이제 19일 국토교통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서울시 투기가열지구내 주택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 현황에 따른 자금 출처 조사 를 기반으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용산에 갭 투자하려면 도대체 금액이 얼마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기사를 쓴 기자분도 아마 이런 보도자료 가지고 쓰셨을 것 같고 네. 이 보도자료를 만들었던 그 이제 의원실 분들도 그냥 단순 분석을 한 거고요.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부동산 인사이트가 조금 적게 되면 이런 것들을 그냥 글씨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들이고 전 정부에서도 이걸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이 멘트를. 강남을 갭 투자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 네. 지금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갭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소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갭 투자는 소액인데 예. 이분들이 생각하는 갭 투자는 전세를 끼고 사두는 걸 무조건 갭 투자라는 그러니까 용어로 그거를 단순히 갭 투자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네. 조금 이게 너무 한계가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사두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중에 들어가기 위해서. 혹은 지금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냥 사두고 나중에 재건축하면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좀 분리하셔야 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리고 서울은 대부분 다 투기 지역이란 말이에요.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불이익이 엄청 많고 세금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단순히 이걸 갭 투자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고 한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갭 투자 같은 경우는요. 일단 투입 금액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기간이 단기간이 됩니다. 부동산은 단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넘어가게 되는 투자는 저는 갭 투자라고 보지 않거든요. 결국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갭 투자가 안 되고요. 용산 같은 경우도 갭 투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통계 자료를 쓴 게 뭐냐면요. 용산 같은 경우는 강남구보다 월등히 적잖아요. 집주수 적고 거래 빈수도 적고. 네. 근데 절대 지금 적은데 비율을 갖게 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강남구는 아무리 못해도 수천 건인데 여기는 몇십 건이에요. 그렇다고 이 비율이 올라간 거 가지고 지금 용산으로 옮겨갔다라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분석도 잘못된 거잖아요. 일단은 전제 조건인 갭 투자가 아닌데 갭 투자를 했다는 것도 잘못됐었고요. 통계에 대한 읽는 것들에 대한 오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게 그 갭 투자가 가능하려면 전세가율이 높아야 되는데 전세가율이 50%가 안 되는 지역들은 갭 투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럼 결국은 갭 투자는 어디가 하고 있느냐. 최소한 70% 전후의 지역들이 가능할 텐데 강남이나 용산은 부적합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시세가 낮은 지역들 가능하겠죠. 뭐 노도강, 금강구 이런 지역들, 뭐 중남구 포함해서 오히려 그런 지역들의 같은 경우는 서울에도 가능할 텐데 그런 지역들은 지금 기사에도 나오지만 강북구가 거래 비율이 급감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갭 투자의 성지인 강북구나 이런 지역들도 좀 갭 투자가 안 되고 있는데 하물며 그 갭이 그렇게 큰 강남구 용산구를 어떻게 갭 투자를 합니까? 이건 좀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들이고요. 그냥 미래 가치 때문에 사두는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들은 아마 실거주 목적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고 제대로 된 시장 방향성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그리고 지금 좋은 그런 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월 12일 정책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정리를 해주셨었고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찾아보시면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지. 오늘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면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가 그런 역할을 좀 충실히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유튜브도 좀 많이 들어주시고 아무튼 제 블로그도 보시고 제 카페에 또 와서 들어와 주시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드려보면서요.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정보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 제 말을 포함해서 어떤 분들의 말도 맹신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스스로 그 입지가 객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예.